여기 한국 문화는 기본도 못 갖췄으니 일본 문화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외국인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매력을 찾아 일본에 발을 들인 순간 한국에 점령당한 일본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의 모든 고정관념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일본 사회에는 한국에 대한 극심한 반감과 혐한 시위가 자주 벌어졌습니다. 한국 상점들이 기습 공격을 당하고 한류 팬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적한 일본 골목에서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한 무리의 일본 청년들이 한국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과 말투에는 단순한 경계심과 무시를 넘어선 놀라운 경이감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한국을 얕잡아 보던 자신들의 모습을 한순간에 드러내는 듯했죠. 그 충격은 그에게 지금껏 믿어왔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이 직접 목격한 일본 청년들의 충격적인 태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이탈리아의 루카 로마노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사진작가 루카 로마노예요. 어릴 적부터 카메라를 들고 먼 나라들을 탐험하는 꿈을 꾸었어요. 제게 카메라는 사진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와도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께 저의 여정의 시작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놀라움과 신나는 변화가 가득한 아시아로 이어진 여정이에요. 제가 짐을 잘 챙겼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아침은 맑고 밝았고요. 저는 여행 가방을 닫으면서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탈리아의 집을 떠나 세상에 전해져야 할 이야기들을 찾으러 나선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곳에서도 아름다움과 진실을 세상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공항에 들어섰을 때 저는 경이로움에 휩싸였어요. 공항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표지판들은 다양한 언어로 쓰여 있었으며 여러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렸어요. 그 혼잡한 공간 속에서도 저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제가 내딛는 모든 걸음이 거대한 모험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창밖으로 떠내려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여러 이야기들을 상상했어요. 일본 도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도시의 에너지에 감탄했어요. 거리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분주한 상점들이 즐비했고요. 인도일을 서두르는 사람들, 어디를 보든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도쿄가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공존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어요. 카메라를 꺼내 분주한 시장, 고요한 공원,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건물들을 사진에 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매료된 점 중 하나는 사람들의 태도가 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일본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강하거나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도쿄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호기심 많고 열린 마음을 가진 현지인들을 여러 명 만났는데 그분들은 한국의 문화,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대해 감탄하며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거리 위를 걸으며 사진을 찍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각각의 사진이 하나의 큰 이야기를 이루는 작은 조각 같았어요. 마치 도시 전체와 활발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거리의 소리와 색채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미소 지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도쿄의 독특함을 이루는 미소 분주한 거리, 그리고 작은 디테일까지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비록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주변 사람들과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상점 주인, 거리 예술가, 그리고 작은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다정하게 대해 주었고 저 혼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도시의 구석구석을 보여주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인생과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방식에 대해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았어요. 걸으면서 문득 한국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일본에서 한국을 다르게 바라보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궁금했어요. 한국에는 강한 정신과 이웃들의 존경을 조금씩 얻어가고 있는 강력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변화를 직접 보고 싶다는 깊은 열망이 있었어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현대적인 건물과 아름다운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을 상상하고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도 그려보았어요.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모든 순간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꼈어요. 이 여행은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을 넘어 이해하고 배워가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세상 변화에 대해 불안해하는 분들, 특히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께 이러한 배움을 나누고 싶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채 저는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었고 변함없이 아름답고 진실된 세상을 담아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찍은 모든 사진은 이 모험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거나 두려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언제나 희망과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시아를 여행하는 동안 많은 배움과 놀라움,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기회가 가득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도쿄에서 보냈던 그 분주한 날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요. 밝은 네온사인과 분주한 상점들로 가득 찬 활기찬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공기는 시원했고 사람들의 수다와 차량 소리가 어우러져 도시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목에 카메라를 걸고 있으니 매 순간을 기록할 생각에 정말 설레었어요. 인도를 따라 걷다 보니 한 남자분이 사람들의 바쁜 흐름 속에서도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긴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단정한 양복과 차분한 표정이 군중 속에서 뚜렷이 빛났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분께 다가가 보기로 했어요.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을지 몰랐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하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며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분은 잠시 멈춰서서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제 이름은 사토 타카시라고 해요. 라고 답해주셨어요.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서 저는 그분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소개를 하며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사진작가 루카 로마노예요. 이 멋진 도시의 이야기를 담으러 여기 왔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타카시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치 왜 제가 이런 여정을 떠났는지 이해하시는 듯 했어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곧 타카시 선생님이 대기업의 중요한 임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태도가 변했다는 점이었어요. 타카시 선생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아주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또 솔직하게 인정하시면서 눈에는 후회와 새로 얻은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고 이웃나라에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 있게 다가왔어요. 저는 타카시 선생님께서 한국 방문이 어떻게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실 때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 현대기술과 혁신적인 사업들, 그리고 전통과 발전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은 근면하고 창의적이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타카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시 멈추신 후 얼굴에 흥분이 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린 사람들이 에너지와 뛰어난 아이디어로 가득한 공장과 기술 스타트업도 직접 방문했어요. 그 경험은 한국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저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타카시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옛 전통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지는 방식이었어요. 도심의 한 부분에서는 고대 사찰을 볼 수 있고 다른 한 곳에서는 미래에서 온 듯한 첨단 건물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옛것과 새것의 조화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생님께서 묘사하신 서울의 활기찬 거리와 놀라운 혁신들을 상상했어요. 그 대화는 마치 상쾌한 바람을 맞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타카시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진솔한 표정을 사진에 담기 위해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제 카메라 셔터 소리 하나하나가 그분의 진심, 어린 말과 우리 대화를 통해 전해진 희망을 기억하겠다는 약속 같았어요. 자신의 과거 믿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그 용기가 마음을 열면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저에게 주었어요. 이어서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함께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고 있는 작은 공원을 걸었어요. 단순하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그 풍경은 우리의 대화를 더욱 뜻깊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선생님께 더 많은 분들이 선생님처럼 생각을 바꾸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타카시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 속에서 진실을 보게 되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타인에게서 배우는 것이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때때로 우리는 전체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 옛 생각에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타카시 선생님을 만난 것은 모든 사람이 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그분과 그분이 전해주신 희망, 배움, 그리고 화합의 메시지에 강하게 공감했어요. 그날 네온사인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하고 도시의 에너지가 저녁으로 바뀌어 갈 때 저는 도쿄에서의 여정이 더욱 뜻깊어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타카시 사토 선생님의 이야기는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어요. 저는 따뜻한 마음과 함께 한층 깊어진 이해를 안고 그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요. 카메라를 들고 저는 도쿄의 거리를 계속해서 탐험했어요. 변화와 희망의 순간들을 더 많이 기록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사람, 모든 거리,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뜻밖의 만남들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타카시 선생님과 도쿄에서 따뜻한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더 보고 싶다는 강한 필요를 느꼈어요. 아직 모두가 마음을 바꾼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옛 생각과 부정적인 시각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양한 목소리들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작은 시청에 열리는 공청회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과거에 머무른 사람들의 감정과 말,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인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었거든요. 시청에 도착하니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방은 단순했어요. 의자들이 줄지어 있고 작은 무대도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사람들 사이에 속삭임과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앞쪽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무릎 위에 카메라를 올려두고 모든 순간을 기록할 준비를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유명 정치인이 무대에 올랐어요. 그분의 이름은 호지모토 다이스케예요. 다이스케 선생님은 강한 어조와 전통적인 시각으로 유명하셨어요. 선생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다이스케 선생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선생님께서는 과거 일본이 언제나 강하고 자랑스러웠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자신이 보기에 한국의 약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저는 슬픔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주의 깊게 들었어요. 다이스케 선생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생각을 품어오셨고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의 얼굴은 진지했고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옛 추억을 담은 듯했어요. 다이스케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의실 안의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청중 중 몇 분은 찡그리거나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서로 몰래 의견을 나누는 듯했어요. 다이스케 선생님께서 연설을 마치자 무거운 정적이 방 안을 감돌았어요. 그러다 하나둘씩 반응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청중 중 한 젊은 남성이 일어섰어요. 그분의 이름은 켄지였어요. 켄지 씨는 맑은 목소리로 예전에는 옛 방식만이 유일한 방식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 더 알게 된 후 변화 속에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는 우리 모두가 배울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은 간단했지만 강렬했어요. 저는 켄지 씨가 말씀하실 때 결의에 찬 눈빛을 사진에 담았어요. 그 외에도 다른 분들이 이어서 의견을 내셨어요. 한 연세가 지긋하신 사토 부인께서 손을 들고 저는 이 나라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많은 변화들을 보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때 오해했던 곳에서 온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의실은 점점 활기를 띠며 토론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분들은 살짝 박수를 치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저는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강한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비록 그분들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말씀은 변화가 어렵지만 동시에 참으로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분들은 한국의 현대기술, 혁신적인 사업들, 그리고 활기찬 문화를 직접 보며 옛 편견을 넘어서게 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몇 분과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켄지 씨에게 다가가 어떻게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나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켄지 씨는 미소 지으며 한국을 방문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믿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창의적인지를 보면 예전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너무나 정직하고 희망에 차 있었어요. 또한 사토 부인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부인께서는 예전에는 이웃을 다르게, 심지어 열등하게 보라고 배웠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생동감 넘치고 혁신적인 나라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 경험은 우리에게 항상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인께서 하신 말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묻어 있었고 저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일본이 변화의 시기에 있음을 배웠어요. 다이스케 선생님 같은 옛 목소리들이 여전히 크지만 새로운 목소리들이 호기심과 개방성으로 등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수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한 장이 걱정이 희망으로 바뀌는 얼굴들과 분노가 이해로 옮겨가는 순간들을 담고 있었어요. 시청을 나서며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 저는 대화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과거가 많은 추억과 강한 의견들을 품고 있더라도 현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느꼈어요. 만난 모든 분들이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옛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이야기 말이에요.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이러한 목소리들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로에게서 배우며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귀 기울이고 배우며 이 놀라운 여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목소리, 모든 표정, 그리고 모든 변화를 기록하기로 다짐했어요. 도쿄의 트렌디한 하라주쿠 동네에 한국 패션과 일본 스타일이 어우러진 작은 부티크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의 호기심이 쑥쑥 커졌답니다. 이미 한국의 혁신과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서 그 에너지를 직접 보고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그 부티크를 찾아 나섰어요. 하라주쿠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동네의 다채로운 색채와 소리들이 제 감각을 자극했어요. 상점들이 밝은 간판과 멋진 장식으로 인도를 따라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 개성 있는 스타일을 뽐내며 지나갔어요. 마치 생동감 넘치고 창의력이 넘치는 세상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그곳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어서 더 깊이 탐험해보고 싶어졌어요. 잠시 걸은 후 저는 큰 창문 디스플레이가 있는 작고 아늑한 상점을 발견했어요. 창문 속에는 현대적이고 독특한 옷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속엔 전통적인 디자인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 옷들은 대담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동네 전체처럼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고 부티크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가게는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선반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옷들과 액세서리들이 놓여 있었어요. 카운터 뒤에서는 다정한 미소를 지은 한 남자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이름은 이재훈 씨였고 이 부티크의 주인이셨어요. 재훈 씨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시며 눈빛에 설렘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재훈이에요. 손을 내밀며 인사하시더군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제 소개를 했어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사진작가 루카 로마노예요. 이야기를 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 가게는 이야기로 가득한 곳인 것 같아요. 재훈 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루카. 이 부티크는 한국 문화의 생동감 있는 에너지를 도쿄에 전하기 위한 제 작은 방식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다른 많은 분들처럼 한국에 대해 의심이 많았었죠. 하지만 한국의 패션과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경험한 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그의 여정을 경청하며 들었어요. 재훈 씨는 예전에는 한국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일본 스타일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국을 방문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한국 디자이너들이 보여준 창의력과 역동적인 모습들을 보고 나서는 그 에너지를 여기로 가져와야겠다고 느꼈어요. 사람들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실 때 재훈 씨의 눈에는 열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가게 구석구석을 안내해 주시며 다양한 옷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각 아이템마다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 재킷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던 안쪽에 전통적인 한국 패턴이 들어 있었고 또 다른 드레스는 현대적인 재단과 클래식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재훈 씨는 패션은 단순히 옷만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창의성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한국은 혁신과 스타일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화를 나누며 저는 부티크의 다채로운 디테일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어요. 밝은 원단들, 복잡한 패턴들, 심지어는 빛을 받으며 반짝이는 작은 액세서리 하나하나까지 말이에요. 사진 한 장 한 장이 제가 모으고 있는 이야기의 한 조각 같았어요. 재훈 씨의 부티크는 단순한 상점을 넘어 옛 아이디어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나는 특별한 장소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다 재훈 씨가 물으셨어요. 루카, 도쿄에서 보이는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아이디어의 에너지를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디서든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데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재훈 씨 가게가 완벽한 예라고 생각해요. 옛 믿음에서 출발하더라도 뭔가 감동을 받으면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니까요. 저희의 대화는 부티크의 모든 구석구석을 탐방하면서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저는 눈에 띄는 모든 아이템에 붙은 작은 태그들을 발견했는데 그 태그마다 디자인에 담긴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어떤 태그는 전통적인 한국 아이디어가 현대 패션 트렌드와 어떻게 어우러졌는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들은 저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고 문화들이 서로 열린 마음으로 만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이제 제가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재훈 씨는 작고 예쁜 노트 한 권을 제게 건네주셨어요. 이걸 받아주세요. 오늘 느낀 생각들과 기억들을 적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저는 따뜻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라주쿠의 활기찬 거리로 다시 걸어 나가면서 제 가슴 속에 에너지가 더욱 커진 것을 느꼈어요. 재훈 씨의 부티크는 창의력으로 가득 찬 작은 세계였어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즐겁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주었죠. 멋진 패션을 뽐내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저는 각자가 전통을 섞어가며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아가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의 여정에는 앞으로도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하라주쿠의 다채로운 거리를 떠난 후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일본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더 알고 싶었거든요. 많은 현명한 사상가와 전문가들이 다른 나라, 특히 한국에서 배울 점을 보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손에 들고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새로운 배움의 기운을 느껴보고자 근처의 한 대학으로 향했어요. 대학 캠퍼스는 고요하면서도 푸른 나무들이 가득해 평화로웠어요.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웃는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고요. 저는 조용한 길을 천천히 걸으며 이곳에 대한 설렘과 존경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미래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기 위해 이곳에 온 거였거든요. 교육과 열린 마음이 변화를 만드는 강력한 도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넓은 강의실 안에서 저는 오노 히로유키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은 오랜 세월 경제와 기술을 연구해 오신 다정하고 지식이 풍부한 분이셨어요. 오늘은 교수님께서 일본이 다른 문화, 특히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연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강의실 앞쪽에 조용히 앉아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오노 교수님께서는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우리 방식만이 유일하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에서 우리 모두가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교수님께서 하신 말은 간단하지만 강렬했어요. 옛 생각들이 물러나고 새로운 생각들이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교수님의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강의에는 한국 기업들이 기술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었고 그러한 혁신들이 일본 기업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오노 교수님께 직접 여쭤볼 기회를 가졌어요. 교수님, 어떻게 한국에서 배우기 시작하게 되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교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에너지와 창의력으로 가득 찬 나라를 보았어요. 전통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에서 언제나 배울 점과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걸 느꼈죠. 성장하고 싶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어야 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배움과 적응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결연한 눈빛과 차분한 강의남을 사진에 담았어요. 그날 오후 늦게 저는 분주한 대학 도서관에 있던 자신을 발견했어요. 도서관은 책과 컴퓨터,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한 조용한 장소였어요. 한 구석에서 노트북에 몰두하고 있는 한 남자분이 눈에 띄었어요.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다가가 제 소개를 했어요.
그분의 이름은 알렉산더 카터였는데 영국에서 온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셨어요. 그의 이야기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였어요. 알렉산더 씨는 영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로 새로운 시작을 찾아야겠다고 느꼈어요. 한국에는 기술 분야에서 기회가 가득하다고 믿게 되어 여기 오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희망에 차 있었어요. 새로운 도전, 예를 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어려움까지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캐나다에 있는 친구 윌리엄이 한국어를 모르면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경고했지만 저는 모든 도전이 소중한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셨어요. 알렉산더 씨의 결단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니 그는 미소 지으며 저는 기술 산업에서 혁신적인 팀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요. 기술과 창의성이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보며 그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희망과 용기가 가득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대학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알렉산더 씨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의 꿈과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흥미로운 기회들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알렉산더 씨는 지역 기술 스타트업에 합류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배울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가 하는 말마다 배움에는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어요. 저녁이 되어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 조용한 캠퍼스를 걸으며 그날 제가 배운 교훈들을 되새겼어요. 변화는 단순히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에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노 교수님과 알렉산더 씨 모두 진정한 성장은 편안한 곳을 벗어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카메라가 소중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담아내는 가운데 저는 배움과 새로운 시작의 정신에 큰 영감을 받았어요. 오늘 만난 지혜와 용기의 목소리들은 마음과 생각을 열어두면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서로에게서 배우며 흥미로운 기회로 이어지는 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음 여정에 대한 기대를 안고 캠퍼스를 떠났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항은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밝은 간판과 다정한 얼굴들로 가득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에너지가 솟구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한국에 도착한 저는 혁신과 생동감 넘치는 문화로 칭찬받는 나라에 온 거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깊게 한숨을 쉬며 이곳이 새로운 시작이자 새로운 세상을 만날 기회라는 걸 느꼈어요. 공항을 지나면서 저는 넓고 매끄러운 복도와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된 명확한 지시들을 보게 되었어요. 편안한 좌석부터 친절한 직원들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덕분에 저는 금세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카메라를 꺼내 들고 도착의 모든 순간을 담으려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분주한 여행객들, 그리고 벽에 걸린 현대미술 작품 같은 작은 디테일까지 각 사진마다 미래로 당당히 나아가는 한 나라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과 도시의 분주한 소리가 반겨주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처음 본 순간 옛것과 새것이 나란히 어우러진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고대 사찰이 우뚝 솟은 초고층 빌딩과 함께 자리 잡고 전통시장이 첨단 쇼핑센터 옆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실시간으로 쓰여지는 살아있는 역사책 속으로 걸어 들어간 기분이었어요. 거리의 모든 건물, 모든 사람마다 저마다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호텔 근처의 분주한 시장을 방문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시장은 다채로운 색채, 맛있는 향기, 그리고 활기찬 소리들로 가득했어요.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지역 특산 간식들이 진열된 노점들이 즐비했어요. 가족들, 상인들, 그리고 함께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어요. 어느 작은 노점에 들렀는데 다정한 상인분께서 수공 예품을 판매하고 계셨어요. 상인분은 저를 보시자 따뜻하게 웃으며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희 문화를 즐기시고 여기서 많은 기회를 만나시길 바래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친근한 인사 덕분에 제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어요.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상인과 구매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각 대화마다 한국 생활에 대한 조금씩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한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님께서는 이 나라의 발전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상황이 많이 달랐었어요. 희망찬 눈빛으로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과거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답니다. 그 말씀이 참 간결하면서도 희망과 변화를 강하게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그 할머님의 환한 미소를 잊지 않기 위해 재빨리 사진을 찍었어요. 그날 오후 도시의 소음이 잔잔해진 한적한 공원도 방문했어요. 공원에는 넓은 산책로와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태극권을 연습하거나 조깅하는 모습을 보며 분주한 시장과는 또 다른 평화로운 분위기에 감탄했죠. 그 순간 한국이 현대 생활의 빠른 리듬과 전통의 고요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이곳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곳의 모든 순간이 역사와 혁신을 동시에 배우게 해주는 소중한 교훈이었거든요. 또한 공원 근처에서 몇몇 현지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저에게 주변을 소개해주며 미래에 대한 꿈을 들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중 민준 씨는 저희는 과거에서 배우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향해 나아갑니다. 선생님들께서 전통과 최신 기술을 조화롭게 섞으라고 격려해 주시니까요. 그 덕분에 우리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믿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에 점령당한 일본이라는 표현이 풍자적으로 쓰이는 문화 현상도 생각나더군요. 그 에너지와 열정이 전염되어 한국의 미래가 아주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저는 불빛과 음악,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한 인기 있는 거리를 찾았어요. 그 거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그리고 즐거움으로 넘쳐났어요. 저는 작은 길거리 음식 노점에 앉아 떡볶이를 맛보았는데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감칠맛 나는 그 맛에 바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점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니 그 레시피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것이라 하더군요. 주인분의 유구한 자부심에서 한류가 일본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한국 문화의 영향력과 매력이 느껴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이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전통과 기술이 어우러진 나라, 옛 아이디어가 새로운 꿈으로 대체되고 모든 사람 속에 희망의 불꽃이 살아있는 나라를 목격한 그날의 경험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이미 꽉 차올랐고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담아낼 이야기와 배울 순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았어요. 카메라를 손에 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저는 한국이 선사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제가 찍은 한 장의 사진 한 장마다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져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 순간들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호기심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